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다들 중간고사 끝나고 수학여행 잘 다녀왔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났고 중간고사 단원까지 경우의 수를 배워봤어요. 이제 우리 그 이후 이야기, 경우의 수를 더 활용한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다들 익숙해요. 우리 뭐 다양한 곳에서 확률을 접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아이템이 몇 퍼센트 확률로 나온다더라. 또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런 거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들 확률에 대해서는 익숙할 텐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뭘 배우고자 하는 거냐면 이 확률을 수학적으로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질들, 수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우리가 용어 정리만 좀 잘 하면서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확률이 저런 거였지.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들이 수학에선 좀 다른 용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잡아가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뭐 라플라스라는 수학자, 유명한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확률론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시행이라는 건데, 자,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얇네요. 자, 보면은 시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어떤 시행과 같이 우리가 시행이란 말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동전을 한 번 던진다, 두 번 던진다 이런 식으로 같은 조건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면서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시행이라고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계속 1만 나와요. 그러면은 걔는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뭔가 조작이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시행이라는 용어에서 뭐를 알아야 되냐? 문제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시행을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까지 해야 한 번 사이클이 돈 거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거는 한번 문제를 보면서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주사위 윗면에 나오는 숫자를 어떤 값으로 본다라고 해본다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주사위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할 겁니다. 왜 공간이라는 뜻이 쓰이냐면은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예, 대학교 가면 공간, 뭐 벡터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건데, 아무튼 그런 공간,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른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예요. 선생님이 사건이란 말 많이 썼었죠. 우리가 뭐 곱사건, 합사건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길 찾는 문제 이런 거에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사건이란 게 너무 애매하죠, 말이. 부분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현실에서는 주사위를 던져서 뭐 4의 약수, 1, 2, 4, 아니면 뭐 5의 약수, 1, 5, 이런 식으로 막 잡아갔지만, 우리가 수학적 입장에서는 4의 약수, 5의 약수,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 2, 4라고 하는 전체 1, 2, 3, 4, 5, 6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한번 씩 봐봅시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이래요. 자, 무슨 이야기에 동전 한 번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전 두 번 던졌을 때를 한 사이클을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행을 두 번 하면은 동전 몇 번 던지게 되겠어요?
4번 던진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시행을 100번 했다. 그럼 동전을 200번 던졌다. 자, 그럼 나오는 면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게 앞면 두 번씩 던졌으니까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다들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현실적인 용어에서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알고 싶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수학적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면이 나왔는지 사람이 정해주는 거지 얘는 잘 몰라요. 결국에는 자기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서로 다른 면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가 나오고 뒤에가 나오거나 또는 뒤에가 나오고 앞에가 나오는 이런 경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쪽으로 이제 죄송해요. 확률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 표본 공간, 사건이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고 할 건데 확률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뒤에서 배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리적 확률이라고 있긴 한데 그거는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할 건데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이란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주사위가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6분의 1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사위도 6번 던지면 1이 한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운이 좋다면 6번 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중요한데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0 이상 1 이하의 실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이제부터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같이 P, 우리가 P라고 하면 여기 probability 써져 있죠?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뜻으로 PA, P에 가로치고 A다 라고 이제부터 쓸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주사위가 던졌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왜? 1, 2, 3, 4, 5, 6 중에 1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A의 개수라고 해도 되겠나요? 지금 그게 그 뜻이죠. 주사위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A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A의 개수다라고 이제부터 구할 겁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서로 다른 면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서로 다른 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PA라고 쓸 거고 얘는 다시 얘기하면 전체 4개 중에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2개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부터 구하자라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면 도연이와 우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도연이가 이길 확률을 구하재요. 그럼 선생님은 앞에가 도연이가 낸 거, 뒤에가 우진이가 낸 거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표본 공간은 가능한 게 둘 다 묵은일 수도 있고 묵지 그리고 묵바 그 찌무 이거 빠빠까지 해서 총 9개가 있다는 거 다들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낼 수 있는데 도현이가 이기고 싶대요. 그럼 도현이가 이기는 거 보면은 도현이가 묵은했을 때는 묵지일 때고 도현이가 찌른했을 때는 찌빠겠네요. 그 도현이가 빠져냈을 땐 빠무길 때 이기겠네요. 그러니까 도현이가 이기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A가 가능한 거는 묵지, 찌빠, 빠묵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가 일어날 확률은 뭐다? 우리가 전체 경우 9개 중에 이기는 3가지. 그러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문제 3번도 같이 볼게요. 유찬이는 10마리의 말을 달리게 해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관람했대요. 각 말과 기수의 실력이 모두 같다고 할 때, 사실 이런 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이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말을 달리게 하는 승부를 하는 그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말이 이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우연에 맡긴다. 그런 뜻이겠죠. 유찬이가 다음과 같이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자, 1위와 2위를 할 말 2마리를 순위와 관계없이 맞출 확률을 고르시오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1번만, 2번만, 3번만 해서 10번만까지 있다면 우리가 2개의 말을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만, 2번만 또는 1번만, 3번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까지? 9번만, 10번만까지 고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우승하는 어떤 말 한 쌍이 있겠다. 이런 문제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뭐다? 그냥 전체 10가지 중에 2개의 말을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1위하고 2위를 할 말 2개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10C2가 9, 5, 45, 그러니까 45분의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인 게 1위와 2위를 정확하게 맞추래요. 그러면 지금 한번 예를 봅시다. 1번만 2번만 골랐을 때랑 2번만 1번만 골랐을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상관없이 2마리의 말을 골라주면 됐으니까 1번, 2번이랑 2번, 1번이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위와 2위를 나눠야 되니까 1번, 2번이랑 2번, 1번이 다른 말이 되겠죠. 1번, 2번은 1번이 1등하고 2번이 2등하고 2번, 1번은 2번이 1등하고 1번이 2등한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같지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여기에 들어갈 말 10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들어갈 첫 번째를 뺀 9마리의 말이 존재하겠죠. 그 중에서 하나 골라주는 문제니까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9가 아니고 10 곱하기 9분의 1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배워서 조건부 확률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10마리의 말 중에 1등을 할 말을 골랐어요. 그쵸? 그리고 1등한 말이 빠졌으니까 나머지 9마리의 말 중에 2등을 할 말을 고르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는 이렇게 한번 구해줍시다. 다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을 구하고 있어요. 이런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통계적 확률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동전을 줄 확률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수학의 신이 와도 계산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내일 비가 올 확률. 물론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계산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어떤 수학적으로 계산하기가 애매한 확률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 요번 시험에 100점을 맞을 확률 이런 거는 좀 계산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 비가 올 확률, 노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시킬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확률들은 수학적 확률로 정의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계산하기가 애매하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런 시행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대 도수를 얻게 되고 그럼 그 일어날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죠.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만약에 30번 던졌어요. 그럼 반드시 1이 5번 나오냐? 그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30번을 던졌더니 주사위가 1이 7번 나올 수도 있고 뭐 8번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시행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이런 확률은 뭐라고 하자?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다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통계적 확률의 의의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얻은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학적인 용어니까 좀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시행을 한없이 많이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동전을 30번 던졌을 때는 통계적 확률이 6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30분의 15까지 엄청 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얘를 이만큼 써볼까요? 300만 번? 300만 번 던지게 된다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거의 50만 번하고 큰 차이가 없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이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은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하고 비슷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직접 계산은 못하겠지만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이 정도 온도에, 이 정도 습도에, 이 정도일 때 우리가 비가 왔더라, 안 왔더라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다, 30%다 이런 어떤 확률값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예시 문제를 보면 어느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152번 성공했더니 123번 성공시켰대요. 그럼 이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52분의 123이겠죠. 그러면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가 이건 직접 계산해 보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통계적 확률은 딱 정확한 값이 될 수 없는 게 우리가 152번 중에 123번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153번째 절투를 했더니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이 152분의 123이었던 절투 성공 확률이 153분의 124라고 조금 바뀌게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렇지만 무슨 뜻이다? 큰 차이는 안 나고 비슷비슷하게 계속 바뀌어 나가서 수학적 확률을 따라갈 것이다. 이해가 됐죠? 자, 문제 5번을 보면 다음 표는 2015년 우리나라 12살에서 19살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용어는 잘 안 쓰는데 1일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간 약간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간이 될까? 핸드폰 사용 시간이겠죠? 핸드폰
사용 시간. 선생님이 태블릿을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글씨 쓰는 게 어색합니다. 자, 그런 걸 나타낸 건데, 이미도 한 명 택했더니 이 청소년의 일일 모바일 인터넷 단말기 이용 시간이 180분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180분 이상은 31.4%가 사용을 하네요. 그쵸? 여기 비율 퍼센트니까. 그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하루에 180분 이상 핸드폰을 쓸 확률은 전분의 314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백분율 계산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죠. 곱하기 100 해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확인 문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주머니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2m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거예요. 이게 2개의 공이 될 수도 있고 3개의 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꺼낸 공에 적힌 수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표본 공간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공 꺼내서 숫자 확인하면 1, 2, 3, 4, 5 중에 하나겠죠. 이해가 되죠? 근데 4의 약수가 적힌 공이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4의 약수니까 1, 2, 4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 문제에서는 안 다루지만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5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자라는 게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이 2번 던지는 게 시행이죠.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첫 번째도 홀수여야 되고 두 번째도 홀수여야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둘 중 하나라도 짝수가 나오면 곱해서 짝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1, 1, 3, 1, 5부터 해서 어디까지? 5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전체 개수는 9개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다? 전체 36가지 중에 어떻게? 9가지다. 그래서 4분의 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됐죠? 자, A, B를 포함한 6명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 명씩 차례로 공연한다고 한다. 공연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A 바로 다음에 B가 공연할 확률을 구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임의로 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은 우리가 6팩이라는 거 이제부터 구할 수 있겠죠. 아까 한 것 같이 S라고 해서 모든 표본 공간을 다 나타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A, B를 포함해서 6명을 1로 나열하면 첫 번째 공연할 사람, 두 번째 공연해서 6번째 공연할 사람이 쭉 정해지겠죠. 그게 6팩입니다. 분해. A 다음에 B가 공연한다는 뜻이니까 A랑 B는 하나의 묶음으로 다녀야 되겠네요. 근데 둘이 자리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왜냐? A 다음에 바로 B니까. 그러니까 A, B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5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 5개를 나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곱하기 2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6팩분의 5팩이니까 답은 6분의 2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4번. 다음 표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녀 각 10만 명, 10만 명의 예상되는 연령별, 죄송해요, 선생님. 생존자 수를 나타낸 생명표이다. 말이 어렵네요. 2015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녀와 여자가 각각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구하시오. 자, 80세까지 남자는 56,521명 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여자는 이만큼 살 거라고 예상됩니다. 얼마 중에? 10만 명 중에. 자, 그러니까
남자가 살아있을 확률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얘는 10만 분의 5, 6, 5, 2, 1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원래는 0.56521이었는데 얘를 반올림 해주니까 0.57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자가 80세까지 살 확률은 10만 분의 77662네요. 그러니까 0.77662였고 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0.78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5번을 보니까 주머니에서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합쳐서 6개가 들어있다. 그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동전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했더니 10번 중에 4번 꼴로 2개의 동전이 모두 빨간 구슬이 나오더라. 자, 그럼 여기서 10번 중에 4번 꼴로 10분의 4라고 하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일까요? 통계적 확률일까요? 우리가 4번 꼴로 나오더라. 이거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행을 했을 때 모두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의 통계적 확률이 10분의 4더라. 이런 뜻이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빨간 구슬의 개수를 다음의 순서대로 구하시오. 이 뜻이. 자, 물론 우리가 10번만 던진 게 아니고 10번에 4번 꼴이니까 뭐 10만 번 던졌을 수도 있고 1억 번 던졌을 수도 있고 막 계속 던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랑 같다라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석할게요. 조금 애매하게 이런 말까지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건 빨간 구슬의 개수니까 빨간 구슬은 몇 개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빨간 구슬의 개수를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6개의 구슬이 있는 상황에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6C이죠. 동시에 꺼내니까 순서대로 꺼냈으면 6P일 거고 빨간 구슬이 2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XC2를 계산했더니 이 수학적 확률이 몇이더라? 통계적 확률 10분의 4랑 같더라. 이 뜻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6C2는 우리가 15죠? 그러니까 얘가 5분의 2니까 15를 곱해주면은 얘가 6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x랑 x-1이라는 숫자를 곱했더니 12가 되더라.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x는 4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주머니에는 빨간 구슬이 4개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자, 도연이란 친구들 보면 해가 뜨거나 뜨지 않거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뜰 확률은 2분의 1이다. 아주 좋은 생각이죠. 우리는 시험이 잘 보거나 못 보거나 대학을 가거나 못 가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안 당첨되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 우리가 해는 반드시 떠요. 우리가 해가 없어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확률을 정할 수가 없겠죠. 자, 희경이는 공부를 살짝 한 것 같은데 살짝 아쉬워요. 동전 2개를 던질 때 나오는 면은 모두 앞면이거나 모두 뒷면,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니까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래요. 자,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게 앞에가 나오고 뒤에가 나오거나 또는 뒤에가 나오고 앞에가 나오는 두 가지 경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배웅이를 보면 배웅이 같은 친구들이 위험해요. 특히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데 동전을 세 번 던져서 차례로 앞면, 뒷면, 앞면이 나왔다. 그럼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올 거다. 이런 친구들 이렇게 걸면 안 돼요. 우리가 뒤에 배우긴 할 텐데 조건부 확률이란 걸 배울 텐데 과거에 26번째인가까지 계속 앞면이 나왔던 때가 있었대요. 진짜 어떤 조작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계속 도박사들이 뒷면에다 계속 걸었는데 계속 1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주사위도 던졌는데 운 좋게 계속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그러니까 뒤다. 이렇게 라고 함부로 확률은 변하지가 않는다. 확률은 확률 숫자이기 때문에 딱 그걸 맞춰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유찬이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통계를 공부를 안 했고 이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일기예보에서 서울의 비가 올 확률이 20%래. 그러니까 서울의 20%의 지역에서 비가 내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말 그대로 말 자체로 비가 올 확률이 20%죠. 그러니까 내일 5분의 1로 비가 올 수도 있고 5분의 4도 안 올 수도 있다는 뜻이지 서울에 있는 지역 중에 20%만 비가 온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가 통계청에서 통계적 확률을 안 배우고 통계청에서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는지 모른다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가 왔는데 서울의 젖은 지역이 몇 프로더라. 그러니까 2%만큼 비가 온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이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에서부터 수학을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률의 성질, 이제 수학적인 성질이겠죠.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확률들은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배웠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지만 지금 배운 이 방법을 계속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이 확률들이 갖는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고 조금 쉬면서 복습해보고 다들 교과서도 직접 한번 풀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